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네,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이슈 토크입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간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지난 한 주 인천은 수원과 대구를 상대로 경기를 펼쳤는데요. 아쉽게 모두 패해서 3연패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인천으로서는 팀을 쇄신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과연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자,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 이야기 손철민 축구 해설과 최민지 인천 유나이티드 시민기자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원하고 대구에게 연패를 당했어요. 그것도 큰 점수 차이로. 먼저 경기 좀 대충 분석 좀 해주시죠. 네, 진 경기라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포장을 못하는 게 사실인데 그래도 저희가 인천 팬이니까 좀 포장을 하자면 이제 인천의 옷을 입은 거예요. 누가 나가고 또 들어온 선수들이 괜찮아서 전망이 밝을 것이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인천에 그냥 색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생존왕, 잔류왕 그 타이틀을 가지고 팬들도 또 바라보시는 분들도 생존왕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시면 남은 경기 좀 편안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원전과 대구전이 큰 점수 차로 지긴 했지만 인천의 보완점이 확연히 드러난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못한 장면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팬들이 혹은 우리 시청자들이 요 부분에서 요 선수가 요 정도만 해줬으면 혹은 교체가 이 선수가 됐으면이라는 게 빨리빨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래 내가 원하던 선수가 들어왔어. 그렇지 이번 교체 타임은 정확했어. 라는 걸로 보시면 남은 경기가 더 재밌으실 것 같아요. 조금 비관적으로 들리긴 하는데 좀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저도 어제 직관으로 현지에 가서 서포터즈하고 같이 봤는데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자, 어떻게 보셨어요? 대구전 같은 경우는 패한 요인이 정말 말씀대로 확실하게 드러났는데요. 우선 공격 부분에서도 무고사한테 올려주는 긴 패스만 하다 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수비를 굉장히 단단하게 다지고 그 다음에 역습을 가져가는 그런 수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수비진을 도저히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긴 패스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비에서도 문제가 생겼고요. 수비 같은 경우는 이번에 김진야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이제 포백 그 선수들끼리의 간격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세징야가 있기 때문에 그 세징야의 포커스를 맞추고 그 선수를 막기 위해서 다 중앙으로 밀집 수비를 하다 보니까 측면에 빈 공간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크로스 부분에서 실점도 나오고 실수도 나오고 엄청난 실수가 나왔죠. 있었죠. 제가 어제 그 편의점 앞에서 김진야 선수를 만났어요. 이 선수가 왜 밑에 안 내려갔나 했더니 부상을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조금 소위 말해서 싸했는데 경기 결과는 역시 지고 말았습니다. 패배 원인 우리 최민지 기자가 좀 설명을 해줬는데 공격할 데가 없었어요. 수비도 대구가 잘했지만 패배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공격할 루트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최 기자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시지만 대구에서는 세징야라는 선수를 보유했다라는 점이 인천과 다른 부분이에요. 미드필더는 인천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징야가 해주는 목은 공간을 점유하고 중앙에서 공을 많이 뿌려줘요. 그러다가 공을 뿌려주다가 이게 막히면 자신이 직접 슈팅을 날려요. 중거리 슈팅이거든요. 인천에 전혀 없는 부분이에요. 공을 배급해주는 선수도 없고 중거리 슈팅을 날리는 선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답답해서 중거리 슈팅을 날리다 보면 대구 수비진들은 중거리 슈팅을 날리는 걸 막기 위해서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인천처럼 옆에가 뚫려요. 그때 세징야가 내준 거예요. 인천은 이런 걸 할 선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미드필더 둘이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미드필더 둘이 나오긴 하나 이 선수들이 볼 점유율, 볼 배급률 그 다음에 과감한 슈팅 같은 게 너무 없습니다. 찾아볼 수 없어요. 이 부분이 무고사가 고립되는 부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후방에서 올라오는 성굵은 축구도 무고사가 공을 따줘야지 안 따줘야지를 둘째치고 성굵은 축구도 90분 내내 할 수 없거든요. 분명히 중앙에서 만들어가는 과정도 필요해요. 그래야 대구의 인천의 상대 팀들의 선택지가 넓어지는 건데 인천은 하나였어요. 뻥 올려주면 막아주고 뻥 올려주면 막아주고 중간에서 미드필더들이 공을 잡았다. 기다려도 돼. 쟤네는 공 못 줘. 그게 확연히 보였어요. 그러니 당연히 실점을 할 수 있습니다. 가서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제 만약에 7점을 줬어도 우리가 8골 넣으면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골의 작업도 없었다라는 게 인천이 정말 큰 페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그 골대 뒤에서 서포터즈 어제 같이 봤는데 대구가 수비할 때 5명의 진영을 딱 갖추는 5백을 딱 쓰더라고요. 도저히 뚫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게 1차적인 패배의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의 공격력이 너무 약했거든요. 공격력의 문제점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공격의 루트가 굉장히 단조롭기 때문에 이것이 상대 팀한테 간파당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무고사의 경우도 이제 K리그 2년 차를 맞으면서 이제 어떻게 어느 방향에서 공격을 할지가 다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대구전 같은 경우는 무고사가 수비진한테 전담 마크를 당하면서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무고사한테 롱패스를 올려주고 무고사가 해결사로서 득점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모두가 서포팅해주는 그런 축구를 구사하는데 그 무고사가 전담 마크를 당하니까 정말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도 그 선수들만의 호흡과 그런 패스로 공격을 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고 새로운 공격책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무고사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무고사 한 명이 막히면 그냥 그 다음은 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요. 네. 스포츠에서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제는 최선의 수비만 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제대로 된 공격이 안 됐거든요. 안델센 감독이 글쎄요. 어떤 공격적인 면에서 좀 실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 지금 말씀 중에 최선의 공격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됐잖아요. 그러면 수비라도 열심히 해서 0대0으로 비기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거든요. 어제는 수비도 안 됐어요. 말씀하신 대로 대구는 5백까지 될 정도로 수비가 탄탄해서 무고사를 봉쇄했는데 와우, 인천은 말이죠. 정말 세징야에게 농락당했어요. 세징야가 막 패스를 뿌려주면 뒷공간으로 막 물러나요. 그러면 세징야가 갑자기 중거리 슛을 날려서 골키퍼 당황하고 중앙 수비수 당황하고 그래서 다시 또 앞으로 막 가요. 그러면 측면이 살아나요. 어제 대구 골에 2골을 기록한 선수도 측면이 너무 살아나니까 그 시저스킥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이런 아크로바틱한 슛을 할 수 있게끔 센터백이 풀어줬다는 얘기거든요. 수비 밸런스도 무너졌고 공격 작업도 안 됐고 안데르센 감독이 많은 준비를 분명히 하실 거고 하셨을 텐데 어제 경기 이후로 머리가 2배, 3배 더 복잡해지지 않았을까? 답을 좀 찾을 길이 아직은 안 보입니다. 제가 시저스 킥으로 골 들어갈 때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는데 어제 안데르센 감독이 수원전에서는 포메이션을 4-3-3을 들고 나왔는데 어제는 4-4-2 시스템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포메이션에서의 어떤 착오, 실패 이런 거 있지 않았을까요? 어땠어요? 자, 4-3-3 그다음에 4-4-2 4-4-2 특히 어제 4-4-2는 제가 초반에 너무 좋게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랬으면 했던 포메이션이 뭐냐면 2명의 미드필더가 좀 수비를 도와주고 1명이 정점에서 공격 전개 작업. 근데 4-4-2에서 투톱인 무고사와 꽁푸엉이 공격 시엔 뒤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김보섭과 허용진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재밌는 역삼각형 구도가 돼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게 다였더라고요. 선수 개인 기량의 차이가 너무 났어요. 그러니까 퍼스트 타치를 받아서 내 바운더리 안에 공간을 만들어서 세컨 동작으로 옮겨야 되는데 퍼스트 터치가 너무 안 좋았어요. 뭐 좀 핑계를 대자면 지금 현재 인천의 잔디 사정이 좀 안 좋긴 해요. 양생 과정이 좀 문제가 있는지 잔디가 너무 안 좋아요. 차라리 인조 잔디에서 하고 싶을 정도로 잔디 사정이 좀 안 좋아서 공이 바운드 되는 게 좀 많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파악해서 대구 선수들은 좋은 타치를 가져갔는데 인천 선수들은 좋은 타치가 별로 눈에 띄게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4-4-2, 4-3-3 안데르센 감독의 전술적인 부분보다는 선수들의 개인 기량의 차이가 조금 크게 드러난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좀 가슴이 아픈 얘기인데 퍼스트터치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원전에서 저는 퍼스트터치 때문에 졌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터치가 안 좋으니까 계속 공을 뺏기고 경기도 안 되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긴 한데 우리나라 글쎄요 선수들이 퍼스트터치를 어렸을 때부터 배웠을 텐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콩펑 선수가 이번에 선발 출전을 했어요. 저는 뭐 나름대로 경기를 잘 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꽁푸엉이 무고사의 뒤를 이어서 이제 세컨 스트라이커로서의 역할을 섀도우 했는데 스트라이커로도 하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무고사의 백업 자원으로 처음에 꽁푸엉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무고사와 함께 뛰면서도 이제 꽁푸엉만의 색깔을 가져갔고 또 뭐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나왔고 실제로도 슈팅을 스스로 하진 않았습니다. 모두 다 다른 선수들한테 패스를 해줬고 본인 스스로 뭔가 해결하려는 그런 결정력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점점 더 출전 시간을 늘려가면서 아마 무고사가 지금 부상이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도 출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콩포 선수 저 어제 경기는 뭐 잘했는데 패스는 잘했어요. 슛을 왜 안 했는지 저는 그게 안타까웠는데 어떻게 우리 손철민 해설가도 그렇게 보셨나요? 저도 안타까웠는데 그게 꽁푸엉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남준재 선수의 부상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 선발 출전했거든요. 조금 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꽁푸엉도 내가 선발이구나 놀랐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제 또 베트남 분들이 많이 응원을 오셨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꽁푸 선수 마음에 그랬을 거예요. 내가 잘해야지 보다 실수해서 인천 팬들, 인천 팀에게 리스크는 주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장면, 너무 좋은 찬스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실수하지 말자. 그러니까 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타적인 플레이가 나쁘다고 볼 수만 없지만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격수라면 결정을 져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안데르센 감독이 말한 적응 부분인 것 같아요. 적응이라는 게 출전을 하기 위한 피지컬, 무슨 전술 이런 게 아니라 분위기거든요. K리그는 이렇게 터프하다라는 걸 적응을 조금 더 빨리만 한다면, 그리고 어제로서 아마 적응이 끝났을 것 같아요. 꽁푸엉 아주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어제 가장 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어제 경기를 딱 보면서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새로 전학 온 친구가 거기 있는 친구들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뭔가 양보하는 계속 그런 느낌이었어요. 본인이 직접 해결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 너희들하고 친해지고 싶어. 내 패스를 받아서 너희가 골 좀 넣어줘. 이런 느낌이었는데 포지션이 이제 스트라이커니까 본인이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경기가 글쎄요. 뭐 만족하신 분도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감독이 콩풍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선발 출전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콩푸엉의 경우 이번에 선발 출전 딱 명단이 나왔을 때 이제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이제 그 인터뷰를 거절하면 벌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자기는 벌금을 자기 돈으로 내겠다, 인터뷰하기 싫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을 정도로 정말 긴장을 했고 실제로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이 되게 많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양보하는 플레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도 이제 꽁푸엉이 어떤 역할을 보여줄지 좀 더 이제 배려하면서 꽁푸엉에게 배려를 하면서 꽁푸엉에게 기회를 더 열어줄 거라고 봅니다. 특히 무고사의 부재로 이제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없는 상황에서 전북을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북의 경우 작년의 경우 이제 문선민 선수가 맨 앞에서 빠른 돌파력으로 이겼기 때문에 꽁푸엉 선수가 다음 경기에서 문선민 선수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안데르센 감독이 선발 출전을 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선민과의 맞대결 꽁푸엉 굉장히 기대되는 경기이긴 한데 우리 해설가님은 어떠세요? 앞으로 계속 선발 출전 가능할 것 같아요? 어때요? 일단은 쓸 수밖에 없는 지금 인천의 선수풀이에요. 너무 많은 선수가 특히 공격 자원의 부상이 일단 남준재는 좀 장기적으로 갈 것 같고 무고사는 좀 부상이 깊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목 쪽이기 때문에 좀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선택지를 내려놓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꽁푸엉 중용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이제 선수풀이 너무 없어서 그렇게 되면 최 기자님하고 예상과 저는 반대로 허영준을 톱에 놓고 꽁푸엉을 허영준 밑에, 그러니까 어제와 같은 포메이션이 좀 옷이 어울린다고 봐요. 허영준 밑에서 좀 받쳐주는 플레이. 그랬을 때 허영준 자리, 남준지 자리를 대체할 선수들이 발 빠른 선수들만 투입되면 어제 후반에 솔직히 이준석 선수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게 선수들을 좀 로테이션 시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옴에 뭐가 있냐면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냥 2군에 있다가 교체 명단도 못 듣던 선수가 갑자기 교체 명단에 들었고 그렇죠. 또 교체도 이른 시간이 되고 이렇게 되면 기존 선수들이 이게 의식을 하거든요. 그럼 한 발 뛰고 두 발 뛰게 됩니다. 어제 졌던 패인 중에 짚기가 좀 어려운 게 왜냐면 이거 멘탈적인 문제라 선수들이 간절함이 좀 안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선수단 내에서 이렇게 로테이션 멤버로 자극을 주면 분명히 좀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꽁푸엉의 출전 시간 길어짐에 그리고 새로운 얼굴들이 중용되면 꽁푸엉의 출전 시간 늘어나고 또 인천도 좋은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그 인천팀의 인상적인 장면이 거의 별로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현장에서 직관으로 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화면이 그 볼이 아웃됐을 때 안데르센 감독이 뒷발로 이렇게 공을 걷어찬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화면에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기 끝나고 그 모습밖에 안 남을 정도로 경기력이 굉장히 저하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반전의 카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반전의 카드가 필요할까요? 지금으로서는 무고사, 그러니까 공격의 핵심이던 무고사가 빠졌기 때문에 공격 루트도 다양화해야 되고 그리고 김진야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고 또 김동민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다음 경기에 결장을 하기 때문에 수비 부분에서도 뭐 하나 쉬운 게 없지만 그래도 굳이 반전의 카드를 뽑자면 이제 이 선수들이 이탈을 했잖아요. 이 이탈한 자리에 들어올 새로운 신예 선수를 어떻게 안데르센 감독이 발굴을 하고 경기에서 잘 성장을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저희가 못 보던 선수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할 텐데 그 선수들을 이제 중용해서, 중용해서 과감하게 좀 기용을 해서 뭔가 반전의 카드를 좀 마련해야 된다. 네, 그 선수들이 반전의 카드가 될지 뭐 인천의 상황을 더 나쁘게 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상황에서 가장 기대를 걸 수 있는 거는 그 선수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가 아닌가.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벤투 감독도 그렇고 안데르센 감독도 그렇고 외국 감독들이 조금 보수적으로 선수를 기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는 뭐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조금 전략적으로 과감한 어떤 교체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우리 최민지 기자의 말이 있었고요. 우리 해설가님은 어떤 점을 좀 가장 먼저 보완해야 할까요? 지금? 그러면 선수 선발에 대한 거는 전적으로 감독의 권한이기 때문에 뭐 제가 말한다고 해서 제 얘기를 듣는다고 들으실 분도 아니지만 네. 제가 그 얘기는 빼고 저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선수들이 좀 심리를 전문 심리치료사가 조금 다독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어떤 동기부여인데 어제 없었던 간절함이 원래 인천의 색깔이었습니다. 인천이 잘해서 작년에 전북을 2라운드에서 꺾은 게 아니거든요. 전북 선수들보다 한 발 더 뛴 거예요. 인천은 그거예요. 11명의 선수가 하나같이 하나된 움직임으로 한 발 더 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대구 선수들이 강등 위기에 몰린 팀 같은 느낌이 더 컸어요. 꾹 우크리고 있다가 출발하면 전 선수가 앞으로 공격. 인천은 공수가 전환이 된 뒤에 전개 스피드가 전혀 안 나왔어요. 누구도 달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이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제 마음이 어쩌면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선수 선발은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나온 베스트 11, 교체될 3명은 자신이 100걸음을 뛰는 선수라면 120걸음, 130걸음 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나와야 하는 게 반전의 카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정신적인 부분, 무장이 먼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뭐 정신적인 무장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 문제가 부상 선수가 많아요. 좀 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남준재, 김진야, 정산 선수 모두 이제 부상을 당했고 무고사도 지금 어제 목을 좀 다친 것 같은데 부상 선수를 대체할 새로운 뭐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일단 그동안 어떻게 이제 2군에 있던 선수들을 훈련을 시켰는지가 이제 드러나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이 주전 선수들이 부상을 입은 게 저희 같은 시민구단의 경우 선수단의 스쿼드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선수들 다른 팀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로테이션을 돌리고 체력 안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은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그 앞으로 계속 몸 관리를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체력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해설가님 어떻게 부상 선수의 대책 어떻게 있을까요? 일단은 정말 잘 짚어주셨어요. 지금 남은 선수들 관리부터 들어가야 돼요. 지금 여기서 하나라도 더 빠지면 이제 베스트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말씀해주신 대로 체력 안배예요. 그러니까 지난 경기 무고사가 솔직히 저는 안 나왔어도 되지 않았나라고 팬심에서 안 나왔어도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무고사가 조금 많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도 박세직 선수라든가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분호자 김종호도 분명히 지치거든요. 요 선수들 체력 관리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되고 교체돼서 들어오는 선수들과 호흡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수단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이 전술 상황, 그러니까 경기
장에서 풀어가는 거는 분명히 선수들이거든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인천이 상위 스플릿을 단 한 번 지출했을 때 김남일 선수라는 정말 걸출한 베테랑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인천에서 베테랑을 찾자 그러면 글쎄 아직 누가 베테랑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있으면 좀 다독여주는 게 김정호 선수가 경기 중에 제일 많이 보여요. 경기가 오프 더 볼 상황에서 선수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독려를 해주고 라인을 조절하는 모습이 김정호가 많이 보이는데 김정호는 신예란 말이죠. 그렇죠. 분명히 작용하는 힘이 덜할 거란 말이에요. 빨리 베테랑, 그러니까 구심점 영입한 뭐 김승영 선수라든가 이런 좀 베테랑 선수들이 투입이 되는 그런 것도 좀 대체한 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안데르슨 감독이 머릿속에 뭐 그런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다음 주는 전북 현대 강팀이고 울산과도 이제 연속적인 경기가 있어요. 걱정스럽긴 한데 어떻게 지금 관전 기대하고 계세요? 전북 현대의 경우 최강희 감독의 공격 축구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제 새로운 무라이스형 공격 축구를 선보이겠다라고 나왔는데 사실 작년에 비해 선수단이 새로운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님이 기존 선수들만 기용을 하면서 작년과는 특별하게 달라진 모습이 없다 이런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은 전북을 상대로 지난 시즌에 1승 1무 1패를 가져오면서 나쁘지 않은 그런 공격력과 수비력 다 선보였는데 작년에 그 1승 1무 1패를 기록하게 도와준 문선민 선수 그 경기 중에서 4골을 기록한 문선민 선수를 이적 보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니까 다음 경기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문선민 선수와 같이 그 상대의 수비 진영을 흔들어줄 선수가 이번에 꼭 필요합니다. 필승입니다. 문선민 선수를 사실은 뺏겼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나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앙금 뭐 이런 것도 풀 겸 전북에 대한 이제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저는 징크스를 되게 좋아합니다. 징크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전북한테 강해요. 인천이 수원에게 보약이었으면 전북은 인천한테 보약이에요. 징크스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또 징크스가 올 시즌 많이 깨지더라고요. 네. 힘듭니다. 힘든데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인천이 계속 파리하면 저도 좋겠죠. 그러나 인천은 분명 잔류왕, 생존왕의 DNA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 전북 경기도 어렵겠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인천을 우리가 응원하는 마음만 갖고 또 새로운 선수들이 누가 나오냐, 또 이 선수들이 어떻게 녹아드느냐를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일단 재밌게는 보실 거고, 자, 콩푸옹의 활약입니다. 그리고 허영준의 원톱 스트라이커로서의 증명, 그러니까 허영준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제 생각엔 허영준이 원톱에 쓰지 않을까 예측이 되는데, 허영준이 터지냐 안 터지느냐, 그리고 허영준에게 어떤 킬러 패스를 꼼풍이 찔러주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 또 승리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네, 전북은 뭐 물론 강팀이긴 하지만 또 꺾을 수 없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인천의 좋은 경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 되짚어봤습니다.